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택의 여왕 스테파니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테파니의 선택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돈은요, 우리의 건강과 똑같아요. 돈의 속성과 본질은 돈은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게 와준 돈이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우리 건강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어요. 다 모든 장기에 영양분이 들어간 다음에 장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배설이 돼야 우리는 건강하고 화사한 얼굴을 갖고 있고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해야. 돈도요,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고 정체된 걸 원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 몸의 영양소처럼 이렇게 흘러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돈도 기뻐하거든요. 40년 동안 번 돈, 그걸 제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유 자금이 없었어요. 의류 사업을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당에다가 투자 가치가 있는, 황금성이 있는 그런 1000세대 정도의 물량이 많은 오피스텔을 우선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을 구매를 합니다. 그것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 상품은 이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이제 시기가 됐을 때 저는 10년 동안 벌었을 거잖아요. 그 돈을 보태서 얘를 팔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털커덕 팔면 안 돼요. 이거를 팔아서 이 돈이 얼마가 되고 내가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총 금액을 잘 생각해서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빼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건지 투자처를 먼저 알아보고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오피스텔을 팔고 이제는 나는 오피스텔을 안 살 거야.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까 나는 아파트를 사야지. 근데 아파트를 그 돈 갖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틈새로 10평짜리 아파트가 성수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동은 역세권이잖아. 뚝섬역. 거기에다가 제가 10평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얘는 지금 비과세에다가 1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황금성이 있죠. 1000세대니까 수요가 많아요. 얘는 팔겠다고 내놓으면 바로 매수자가 붙는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산 거죠. 그래서 돈을 보태서 성수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오피스텔이 오르는 금액과 아파트에 오르는 어떤 동반 상승의 금액의 괴리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저는 아파트를 사놨죠. 또 저는 이쪽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번 돈을 또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금융 상품을 삽니다. 일단 부동산을 하나 지금 아파트를 사놨죠. 돈을 보태서. 또 그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해요. 그래서 이 번 돈으로 금융 상품을 삽니다. 이 돈이 번 돈을 또 잠자게 하지 않고 깨워요. 일어나. 너 나하고 은행 가자. 그래서 은행을 데리고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상품을 알아봐요. 수익성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요. 그걸 분석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과세 상품을 사요. 우리가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는요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자가 조금 작더라도 비과세 상품을 샀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은 조금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투자 상품에 좀 끼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될 건 금융 상품을 살 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보유 자금이 아주 여유 있고 뭔가 자금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자고 있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금융 비용이 나가는 대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지금 메리트 없습니다.
내가 순수 노동으로 번 돈, 이것을 그냥 통장에서 잠자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돈을 대체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잠자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상환될지는 모르지만 뭐 3% 5% 이렇게 정해요. 근데 저는 가장 낮은 걸로 계속 순환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안 부리고 3%에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3%의 이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얘가 상환이 돼요. 그럼 상환이 될 때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과세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금 상환된 거하고 이자 나온 거하고 바구니를 또 두 개를 나눕니다. 얘가 시간이 흘러가면 이 바구니도 상환되고 또 이자도 상환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바구니를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를 늘려가면서 이 돈은 계속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저는 또 열심히 여기서 노동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모든 어떤 것들이 동반 상승을 할 때 나는 지금 우리가 노동으로 번 돈에 대한 그 보상보다 얘네들이 일하는 게 훨씬 보상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내가 번 돈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자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월급의 50%를 어느 정도는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돈을 계속 이렇게 돈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단돈 50만 원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는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돼요. 은행에서 너 돈 얼마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중에 1억이 있으면 나는 뭘 어디에 투자할까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1억이 또 금방 들어올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나는 쓰지 않을 뿐이지 나는 이만한 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품 안내를 받아보는 거예요. 은행을 몇 군데를 돌면서 지금 어떤 상품이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때입니까? 지금 상품에 대한 가장 메리트는 뭡니까? 하면 각 은행마다 동일한 안내가 나올 거예요. 이 일치되는 상품의 안내가 투자할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월급이 100이다. 그래서 이만큼은 없는 걸로 그냥 깔고 앉으세요. 이 한돈에서 쓰시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뭐 급여 생활자든지 아니면 뭐 알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여기서 굴러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는지,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흐름을 같이 타시는 거예요. 돈 5만 원, 50만 원이라도 좋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플랜을 한번 짜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스테파니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테파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혼과 어떤 사고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또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선택의 여왕 스테파니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